떠나는 그대에게 3편 김어흥 장편소설 제3장 떠나는 자, 남는 자, 그리고 돌아온 그들 일부. 외계인들의 경고가 있고 정확히 2년 265일 지난 후 지구의 밤하늘에는 커다란 숫자가 새겨졌다. 달 뒤에서 뻗어나온 광선은 우주의 커다란 전광판이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지구인들에게 남은 날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처음 달 옆으로 D-100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100일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구에 남겨질 사람들은 분명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불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강한 자와 가진 자들이 그렇게 애써 티켓을 구해 지구를 탈출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은 달 옆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점점 편안해졌다. 1만 년 전의 빙하기, 수백 년 전의 지독한 패스트 창궐 같은 자연의 위기도, 또한 세계대전처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도 모두 극복해온 인류였다. 인류는 강인했다. 아직 멸종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 그 유일한 증거였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이들은 티켓을 손에 쥔 자들이었다. 달 옆에 숫자가 줄어들면서 노아 프로젝트 티켓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둘씩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티켓 타운을 개조해 그들을 수용할 공간을 제공했다. 물론 공짜는 없었다. 티켓 타운 내에서 화폐의 가치가 없어진 이상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그들이 지구를 떠나며 챙겨갈 물건들을 알뜰히 긁어 모았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자리 잡은 티켓 타운에는 티켓 홀더들과 로봇만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부족한 티켓타운 입주 보증금을 대신해 노동력을 제공하던 가난한 티켓 홀더들이 대부분 티켓을 팔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빌 모어의 계획대로였다. 팔고 나간 티켓은 더 비싼 가격에 티켓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갔고 그 대가는 빌 모어의 주머니를 채웠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버리자 티켓타운의 업무가 마비되어 갔다. 티켓타운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밥 한 끼 지어본 적도, 자신의 속옷을 빨아본 적도,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본 적도, 심지어 자기 아이에게 분유를 타 먹여본 적도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빌 모어도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생활이 불편해진 티켓타운 입주자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사흘간의 회의 끝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것이었다. 티켓이 없는 자들 중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뽑아 새로운 지구로 데리고 가자는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티켓은 각자 비밀리에 지니고 있는 여유분을 내놓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안을 보고받은 후보 대통령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한창 제작 중인 우주선은 티켓 홀더들을 모두 태우고 떠나기에도 버거웠다. 그러나 새로운 지구의 초대 통합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그로서는 티켓 홀더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필요한 노예의 수를 정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티켓 홀더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후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노예 제도의 부활은 없었던 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필요한 노예의 숫자가 30만 명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10만 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예가 30만 명.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 일단 임시로 연봉 50만 달러를 조건으로 노동자를 구해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티켓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라스베이거스 주변을 떠난 지 오래였다. 후보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철거했다. 멕시코에서 넘어온 노동자들은 티켓타운의 일자리를 향해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아침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추억의 드라마 스파르타쿠스의 영향이 컸다. 결국 지구를 떠나갈 시기가 되자 혹시 모를 노동자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 노동자들을 조금씩 내보내고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갔다. 대부분 공공 서비스 분야와 식당이나 빨래방 같은 개인 서비스 영역이 먼저 로봇으로 채워졌다. 시간이 지나 가정 내부에서 로봇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중동 왕가 사람들은 시중 드는 노예들에게도 모두 티켓을 제공해주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누렸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다. 말도 없고 꾀도 안 부리고 전기 콘센트에만 꽂아두면 뭐든 하는 로봇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그러나 로봇에게는 단점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눈치가 없었다. 주인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눈치 말이다. 여러분의 시중을 들던 하인을 그대로 복제해 드립니다. 티켓타운 입주자들 중 VVIP들에게 이런 제목의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예전에 시중을 들던 하인들의 모든 정보를 복제해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티켓타운에서 쫓겨나는 시종들은 불만이 없을 만큼 보상을 받았다. 그 대신 자신과 너무도 닮은 분신을 놔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릴 뿐이었다. 출발을 한 달 앞둔 2035년 4월 5일, 새로운 지구로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주변에 새롭게 건설된 노아 포트에는 10만 명의 티켓 홀더들을 태우고 떠날 1000대의 우주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윌리엄스 박사가 만든 메이든 플라이트호와 비슷한 원형 몸체에는 새로운 지구를 향해 지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새 희망, 새 지구, 새 인류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발사대는 100개가 세워졌다. 이 발사대를 통해 100대의 우주선들이 한 편대가 되어 머나먼 우주 공간으로 동시에 떠날 예정이었다. 10줄로 늘어선 100m 높이의 100개의 발사대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맑은 날이면 인근 바하마 제도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전 세계의 티켓 홀더들은 대부분 미국에 입국해서 새로운 지구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새로운 수상 카즈로프는 여전히 러시아에 머물고 있었다.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구에 남을 러시아인들을 위한 의리라며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 러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미국의 후보 대통령 때문이었다. 계속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